결국에 이제 그림을 다 완성하고 나서 사진을 빼려고 하니까 사진하고 라인 레이어하고 붙어버리는 상황. 이 새끼손가락에 이 손날 쪽, 이 영역 쪽을 이렇게 된 채로 이 새끼손가락의 마찰을 이용해서 안녕하세요, 솔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라인 드로잉을 진행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뭐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주시는 거나 좀 이렇게 종합을 해서 보면은 이 선 쓰는 법을 제일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선을 쓴다는 게 이런 스케치야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선을 끊어가면서 스케치를 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제 라인 드로잉을 할 때 하는 그런 라인 작업은 좀 선이 한 번에 쭉쭉쭉 이어져야지 그림이 깔끔해 보이는데 그렇게 한 번에 그는 게 사실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그런 라인 드로잉을 할 때 선을 사용하는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제가 이번 강좌에서 예시로 보여드릴 그림은 지금 진행 중인 캐리커처 그림을 이제 라인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노하우를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라인 드로잉을 하신다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스케치해 놓은 그림이 여러분들은 이제 사진 레이어겠죠? 뒤에 깔리는 그림이 사진이냐 그림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것과 제가 진행하는 거는 비슷하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나면은 스케치 레이어를 두 번 터치해서 나오는 이 불투명도를 이렇게 적당히 조절해서 낮춰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새 레이어를 추가를 해가지고 라인 드로잉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초보자분들이 이거 진행하면서 정말 많이들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새 레이어를 추가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진의 불투명도를 낮추지 않고 라인 드로잉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내가 새 레이어를 추가해서 그리는지 아닌지도 이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결국에 이제 그림을 다 완성하고 나서 사진을 빼려고 하니까 사진하고 라인 레이어하고 붙어버리는 상황.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스케치 레이어 혹은 사진 레이어와 라인 레이어는 꼭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라인 드로잉을 할 때 제가 알려드리는 브러쉬는 아트연필 브러쉬나 만년필 브러쉬 혹은 테크니컬 펜 이 세 가지 중에서 제가 한 가지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아트연필을 사용하는데 이 아트연필의 세팅값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사실 제가 라인 드로잉 하는 몇몇 영상, 이전 영상에서 좀 많이 언급을 하긴 했는데 진짜 한 번만 더 물어보면은 이건 진짜 아주 자, 여러분들께 아트연필에 대한 세팅값을 친절하게 알려드리자면은 아트연필 이렇게 딱 누르면은 나오는 이 패널 중에서 고급 탭 이걸 눌러주세요. 여기서 압력 탭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쭉 보시면은 뭐가 굉장히 많은데 뭐 다 보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높은 압력에서의 불투명도와 낮은 압력에서의 불투명도를 둘 다 100으로 맞춰주시는 거고요. 높은 압력에서의 흐름을 100으로 맞춰주시고 낮은 압력에서의 흐름은 이거는 그냥 자유롭게 조절을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0에서 20 사이로 맞춰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탬프 탭으로 가셔서 간격을 0.1로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사용하는 아트연필의 기본적인 세팅값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이 준비된 브러쉬로 라인 드로잉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라인 드로잉을 할 때 일단 외곽선부터 작업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잡고 풀고 잡았다가 풀어주고 이렇게 잡았다가 풀어주고 잡았다가 풀어주고 지금 제가 라인 드로잉 하는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 전체가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사람이 손목으로만 이렇게 긋는 게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손목으로만 이렇게 그으면은 이 손목의 회전 반경에 한계가 있어서 아무리 직선을 그으려고 해도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팔을 이용해서 쭉 그어주면은 전체적인 움직임 이렇게 팔이 전체적으로 움직임으로써 물론 자로 잰 것만큼 완전 정확하게 만드는 거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얼핏 봤을 때는 직선이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선을 그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팔을 전체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연습 그런 게 충분히 좀 받쳐줘야지 라인 드로잉을 할 때 깔끔한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여차하면은 여러분들께 오토데스크 스케치북의 스트로크 기능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아예 그냥 디지털 드로잉 자체가 완전 처음이신 분들은 그런 보조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초보의 티를 벗어나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너무 그런 기능에 의존하기보다는 제가 알려드리는
팔을 전체적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라인을 긋는 연습, 그런 거를 미리미리 해두셔야지 나중에 그림을 그릴 때 편안한 자세로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 굵은 선을 이용해서 외곽선을 쭉 따준 다음에 이 다음에 이거보다 선을 좀 얇게 해가지고 이제 내부 선들을 묘사해주기 시작할 건데요. 이런 디테일 묘사하는 라인 작업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외곽선을 그린 선보다 사이즈를 좀 더 작게 해가지고 살짝 더 얄쌍한 선으로 이런 묘사를 진행해 주는 거죠. 이런 라인 드로잉을 하실 때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카락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좀 많이 호소하시는데, 머리카락을 그리는 게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밀고 당기기인데요. 이것만 들으면은 저게 무슨 개소리,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머리카락의 가르마 쪽을 저희가 머리 묘사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가르마에서 시작해서 길게 내려오는 묘사선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좀 짧은 선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긴 선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또 짧은 선이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머릿결 묘사 라인의 선을 반복적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그 반복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다 똑같은 길이와 다 똑같은 굵기, 다 똑같은 간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긴 선을 한번 그려줬으면은 짧은 선도 그려주고, 간격을 좀 더 떨어뜨려서 긴 선을 또 그려준 다음에 그보다 더 짧은 선으로 또 그려주고, 이런 식의 밀당, 이 느낌만 잘 기억을 하신 채로 이렇게 길게, 짧게, 길게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의 한 결 한 결을 다 묘사하는 것이 아닌 좀 덩어리감이 지게끔, 근데 그 덩어리감을 지게 하는데 밀고 당기면서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이 있으면은 짧게 나오는 머리카락도 있고,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배치를 하면서 이렇게 머리카락을 묘사를 해주는 게 포인트라는 소리입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사실 머리카락이 제일 어렵긴 해요. 아무래도 일단 형태 자체가 일정하지가 않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 따라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노하우만 잘 적용시키면은 머리카락을 무난하게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거를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짧은 선이야 손목 스냅으로 가긴 하는데, 긴 선 같은 경우에는 팔이 길게 내려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이 새끼손가락의 이 손날 쪽, 이 영역 쪽을 이렇게 된 채로 이 새끼손가락의 마찰을 이용해서 쭉 그려내려 오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휜 것 같긴 한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손날의 마찰력을 이용해서 천천히 이렇게 끌어내려오는 식으로 선을 긋는 연습을 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직선을 긋는 연습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라인 작업이 쭉쭉 끝나고 나면은 다음으로 남은 거는 이제 이목구비 쪽인데, 이목구비 그리는 거 진짜 별거 없습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노하우가 있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코 같은 경우는 미간에서 연하게 가다가 코끝 쪽에서 좀 세게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싹 풀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보여드리자면은 연하게 가다가 이렇게 코 아래쪽도 살짝 이렇게 콧구멍도 살짝 표시를 해주시는데, 콧구멍을 너무 세게 표시를 하면은 약간 유인원 같은 느낌이 강해져 버리니까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입 모양부터 그리는 게 아니라 이쪽 양꼬대 입꼬리 쪽, 꼬리 쪽부터 이렇게 살짝 수염처럼 잡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주시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셔야지 입 모양이 이제 삐뚤어진다던가 그런 삐꾸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요. 입술 아래쪽도 이렇게 그림자 한번 잡아주시고, 눈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그리는 선보다 더 얇은 선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제가 사이즈를 10 정도로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S펜이나 애플 펜슬을 쓰시는 분들은 필압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게 그리면은 진하게 나오고 연하게 그리면은 연하게 나오는 이런 조절이 가능한데, 이제 이런 게 안 되신다던가 아니면 이제 아직 이게 미숙해서 그런 게 좀 조절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은 그냥 사이즈 자체를 한 5 정도로 낮춰가지고 그렇게 맞춰놓은 채로 눈썹을 그려주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쪽 눈썹 선과 아랫 눈썹 선이 있는데 아랫 눈썹 선부터 이렇게 한번 부드럽게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이쪽 눈썹 선도 이렇게 가다가 이쪽에서 내려오고, 눈썹 자체가 라인이 너무 진하면은 원래 순한 인상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세 보이는 인상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라인 드로잉을 할 때 좀 이제 인상에 따라서 선을 세게 잡아줄 부분과 약하게 잡아줄 부분을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눈을 그려볼 건데요. 눈도
저도 뭐 이제 사실 모양 그리는 게 어려울 뿐이지 선 쓰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눈꼬리 쪽으로 가면서 살짝 풀어지게 얇게 들어갔다가 진하게 들어갔다가 다시 얇게 풀어주는 식으로 이런 밀당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은 라인 드로잉을 무난무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쪽에 쌍꺼풀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눈 그린 라인보다 진해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팔을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외곽선과 내부 선들의 굵기 차이를 좀 주고 필압을 이용한 잡고 풀고를 사용해주고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기억해서 진행을 해주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쉽게 라인 따는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라인 드로잉 초보자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실 만한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라인 드로잉 컬러링 자체야 사실 제가 강좌에다가 많이 올려놓기도 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라인 드로잉에서 정말 어려운 부분은 그런 컬러링도 컬러링이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라인으로서 그림을 그리는 부분이 초보자분들께 제일 어렵게 다가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 작업하는 부분만 중점적으로 여러분들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라인 드로잉이 작업된 그림을 이렇게 놓고 그런 채색 부분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머리카락 채색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곧 3시간 뒤면은 2021년 저도 이제 27살이 되는 아주 그냥 기분 좋은 새해가 밝아오게 되는데 그런 활기찬 2021년에 맞춰서 곧 일출 10분 드로잉도 준비해서 보여드릴 예정이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인 드로잉 노하우의 솔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